자, 다음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시죠? 네, 희망의 부적. 왜 희망? 이분이 사실상 이제 야당 파괴 공작의 선두에 서 계신 분인데, 추호 김종인 선생과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데 게으름범 윤석열 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가 윤석열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뭐 윤 총장 영입하자 막 안철수가 뭐 영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랑 아예 다른 얘기고 국민의힘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대선 플랫폼 전쟁, 이것도 플랫폼이 전쟁이 될 수 있나요? 경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있어요. 이제 김종인 씨 입장은 내가 못 먹었으니까 국민의힘도 먹지 마 이런 거지. 저거는 분명 맛이 실 거야 라는 얘기고 윤진범한테는 야, 너 정치 세력 구축할 수 있어. 너 혼자 무수의 불처럼 끝까지 혼자 가. 정당 아니고 정당으로 가지 말고 세상에. 너 혼자 무소속으로 그냥 쭉 가.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잘 되라고 하는 권유 아닌 것 같은데 동아일보가 분석을 나름 잘한 것 같아요. 네. 김 전 위원장은 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자기 확신이 서면 5월 중순 정도 되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와 달라서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선 캠프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 선거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내가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했던 대로 안일한 방식을 택한다면 정당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이미 뭐라고 설정을 해놨냐? 윤 총장이 무슨 정당에 들어가면 아니 저 아니한 놈.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촌학파의 부활이죠.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면 무조건 갑니다. 신촌학파. 그렇죠. 오랫동안 뭐랄까 그동안 아이고. 이 손발을 맞춰왔고 손발까지 맞췄어. 너무 친한 나경원이 당대표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무조건 갑니다. 내가 보기엔 나경원도 이거를 염두에 둔 대표 출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되면은 끌어올 수 있다. 그렇지. 인맥으로.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신촌 학파였다라는 거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야 몰랐지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알고도 검찰총장으로 올린 이유는 뭘까요? 저는 문득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뭐 박근혜 정부의 탄압받던 인사였다라는 그림이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동기니까 나경원이랑 같이 놀았던 그 헐. 수준을 보니까 이미 이 정도의 어떤 유착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걸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신춘학파가 복수의 칼날을 기울이면서 생긴 게 이제 청문회 이후의 사태였는데 아무튼 나경원은 윤석열을 끌어들여갖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먹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로 황교안이 온다 그러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직접적인 법조계의 선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기수 관계의 서열 때문에 마음대로 길을 펼 수가 없을 거거든. 근데 윤석열이 다 참아도 위에서 자기 짓누르는 꼴은 못 참는다 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변호사가 돼갖고 네. 의뢰하러 온 재벌 회장님을 마구 윽박질렀다고 하는 뭐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교안 밑으로는 절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그 윤 짜장 자체가 어디 밑에 있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있는 스타일은 못 돼. 꼭 이 그런 사람은. 못된 스타일들이 있죠. 송 작가처럼 남의 밑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 꼬라지가 발동이 나게 되면 저는 이제 조금 여기 좀 긴가민가 제 내피셜인데 네. 자 안철수가 1차적으로 이 당을 가려면 당대당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력한 후보로 나경원과 지금 황교안이 황교안. 드러나고 있어. 네. 그리고 얘네들 들어왔을 때 당 어떤 지지율 상승이나 뭣도 상당히 있을 걸로 기대가 돼. 네. 이렇게 되면 제3지대에 남는 인물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손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치면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치면 그때는 윤석열을 안 부르겠지만 네. 안철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말하자면 1대1 통합이 아닌 흡수 형태로 저쪽에 들어가 갖고는 아무 승부가 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임 당대표 선출까지 어떤 합당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치면 안철수는 그냥 끈떨어진 연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결국은 윤석열일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야권은 김종인, 국민의힘, 윤석열, 안철수 조합으로 3단계, 3개 계파로 새롭게 재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지들끼리 빅텐트를 할지 또다시 단일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 이 3원 구도가 되는 거를 추호 선생은 노리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안철수랑 김종인 전 대표는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각져 노는 거잖아. 거기는 국민의힘 들어가고. 그게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게 되면 너 안철수랑 그냥 단독으로 해서 가. 정당 그거 필요 없다. 네 인기도만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지. 거니까. 철수 돈 제일 많잖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철수랑 손잡고 딴 데서 놀아라고 충고를 해주는 건데 김종인이 절대 안철수와 윤석열이 잘 되라고 충고할 리가 없다는 거죠. 어허. 독약으로 미끼를 뿌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덥석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허.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돈과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모여들게 되어 있으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돈 문제도 군중동원 시대가 지나서 크게 염려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무소속 출마했던 방식으로 채권 발행 후 선거가 끝나고 다시 받아갈 수 있다면서 어허. 국민펀드 모금 방식도 제시했다. 뭘 많이 생각하셨네. 네. 다 진짜. 가르쳐주는 거야. 네. 이거로 전과처럼 풀어주는 거지. 해석을. 네가 국민의힘이 싫어? 그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난달 어허.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는 일주일에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써야 한다. 정치 자금은 입당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당 불가피론을 제시했다. 돈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야 될 걸?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1,000만 원? 더 아우, 씁니다. 내가 볼 때. 웃긴데. 그거보다 더 씁니다. 윤석열이 일주일에 1,000만 원이면 매주 장모 백 하나씩만 전당포에 맡겨도 충분히 나오는데 뭐 이거 아쉬워가지고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고개 숙이고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돈 때문에 네.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러면 더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 더 쉽지. 돈 때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아 윤석열 입장에서 예예 국민의힘 이러면 오빠 내가 뭐랬어 제 1,000만 원 쓰기 싫어서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고래 김기현 씨가 네. 국민의힘 중심의 대선 플랫폼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철수하고의 1대1 통합 논의는 안 하겠다는 뜻 같아요. 이거는. 근데 당대표가 정해져야 당대표가 또 이것도 밀고 나가면은 당대표가 결정될 되지 시점 않을까? 가면 이미 당대표가 대선 후보하고 짝짝꿍을 다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뻔해지는 거야. 황교안이 당대표 됐을 때 누가 나올 건지 나경원이 됐을 때 누구를 밀 건지 안철수가 됐을 때 누구를 밀 건지는 뻔한 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하고 황교안은 자신이 나가고 싶어 할 거고 나경원만이
왜 성렬 나경원도 모든 거를 열어놓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열지 않았고 나경원만이 본인을 실드 쳐줄 수 있는 그나마 학창 시절 성렬 오빠와 함께 뭔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짐과 국민의 당이 1대1 통합 논의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의 본격적인 회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15일 이후까지 그때 가면 이게 이제 드러나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일 지나면 어차피 다음 전당대회 이전에 입당이 거의 그 합당이 불가능한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기도 하면서 윤석열이 입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거취도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입당을 한다고 해도 안철수도 그렇고 안철수처럼 합당 논의가 안 되면 당내 대의원 선거나 당내 안에서의 어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출마나 이런 데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흡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렇죠. 1대1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주호영도 버티고 있는 거고 김기현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합당은 틀렸다. 결국 15일 이후에 안철수와 윤석열의 어떤 세력적인 규합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 추호 선생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를 사용한다라. 그러던 와중에 기분 나쁘게 여권까지도 또 한마디 했네요. 네. 뭐 이재명 네. 도지사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정치인은 항상 변신을 해야 하는데 이 지사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본다. 간단하게 이 지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뭐 사실상 지금 여권에서 두드러지게 대선 후보로 돋보이는 인물이 이지사인 거고요. 여론조사 뭐 네. 1위니까요. 이제 뭐 상대 야권하고 섞어진 데서는 윤석열한테 진다라고 하는 개구라 같은 여론 발표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권 안에서만 탄탄하게 그 입지가 정리된다고 치면 사실 이제 나중에 가갖고 당심과 어떤 개인의 어떤 지지율, 그다음에 경기도민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나 잡음 없이 가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송영길 대표의 어떤 당선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힘을 받게 되지 않겠나. 거기에 또 이해찬 전 대표까지도 가세를 하게 된다고 치면 뭐 이미 가세한 것 같은데. 거의 뭐.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날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반론들을 또 만들어내면서 갈등 그림을 만들어낼 건데 송영길 대표하고 지금 이제 그 신임 원내대표하고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거냐. 송영길 대표는 대권 후보들하고 자기는 잘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외로 여당 안에서는 빠른
그 대선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윤석열이 검증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음, 줄리는 어떻게 되며 장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검증하다가 뭐 구속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선에서 정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